반갑습니다. 응답하라 한총련의 작가이자 초보 유튜버 신희주입니다. 반수구 세력 콘크리트 70년대생 한총련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책을 썼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70년대생들이 어떻게 절망을 딛고 각성하고 결집하여 반수구 세력 콘크리트가 되었는지를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대론을 썩 신뢰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86세대와 이대남이 언론 매체를 통해 너무 과잉 대표되는 듯 보여서 현재 우리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주체인 거대한 힘의 본질인 우리 세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반수구 세력 콘크리트 70년대생 한총련 세대라고 잡았습니다만 한총련 세대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강경대와 서태지 2021년 열사투쟁 30주년 작년이죠. 이한열 기념관에 전시됐던 그림입니다. 참 저와 동시대를 살았던 저와 동갑내기 친구들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림입니다. 92년에 서태지가 데뷔했으니까 올해는 또 서태지 데뷔 30주년이네요. 네, 아는 사람 다 알겠지만 서태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여가, 교실 이데아, 발해를 꿈꾸며 등 시대를 담은 명곡을 만들었고 20살의 나이에 한국 대중문화를 완전히 하늘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총련이라고 하면 단순히 동시대 대학생들만의 조직은 아니에요. 90년대 중반까지 대학 정원은 2년제를 포함해도 당시 또래들의 20에서 25% 수준이었습니다. 김영삼 정권을 거치면서 대학 정원이 대폭 늘어났죠. 그래서 저와 같은 또래인 서태지도 유재석도 대학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한총련 백만학도에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세대를 한총련 세대라고 부르던 서태지 세대라고 부르던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학을 다녔느냐 유무가 아니라 그 시대를 함께했던 세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문화 분야에서는 뉴트로니, 레트로니 하면서 계속 재조명되고 있는 것들이 90년대 대중문화와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문화를 모두 경험한 우리 세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97, 슬기로운 의사생활, 25, 21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배경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대충 제가 이번에 조명하는 70년대생 한총련 세대랑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나이대 한번 볼까요? 응답하라 응팔의 덕선이 드라마상에서는 재수를 해서 91년도에 학교에 들어갔겠지만 재수를 안했다면 90학번 정도 나이고요. 1972년생입니다. 배경상. 그리고 응사의 이 친구들은 94학번이죠. 정확하게 75년생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25, 21의 백이진 연세대학교 96학번입니다. 아마 연세대 항쟁 때문에 학교 다니기 정말 힘들었겠네요. 77년생. 그리고 응답하라 1997과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드라마 배경상 동갑이에요. 99즈 전부 99년도에 학교에 들어가는 80년생입니다. 쫙 보이시죠? 덕선이부터 99즈까지. 이 반수구 세력 콘크리트 핵심은 바로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 시기에 대중적 학생운동의 절정기를 경험했던 세대, 소위 말하는 X세대,
70년대생입니다. 공동체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있었고, 금융자본주의 시스템, 현재는 뭐 돈이 전부인 금융자본주의 시스템, 경쟁과 욕망이 시스템의 중심이었다면 우리 70년대생은 나름 돈이 아닌 다른 가치들을 추구하기도 했던 낭만을 가진 세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우리 세대를 놓고 작년 대선을 앞두고 중앙일보가 20대 40대 갈라치기를 했었고, 여기 보시면 펜코라는 그 이번남 커뮤니티에 나오는 친구들이, 후배들이 40대 진보 대학생 하면서 마구 이렇게 욕을 해놓네요. 그리고 당시 중앙일보에 2040 세대 성향 리포트라는 이 연재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더러운 내용이었죠. 보통 이준석을 포함한 현재 이번남 커뮤니티에서는 진보 대학생이라고 우리 세대를 명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조작을 하더라고요. 대학 때 화염병 던지고 공부 안 해도 대학 졸업하면 대기업 입사한 꿀 빨던 세대라고 유언 비어에 기반한 이미지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개소리죠. 꿀 팔기는커녕 김영삼과 수국골통 정권, 그리고 미국의 국제 투기 자본 때문에 IMF 얻어맞은 고난의 세대입니다. 고난의 세대. 요즘 취업난은요, IMF 때 비교하면 장난입니다. 오죽하면 당시에는 노가대 자리도 없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 휴학하고 군대 가려고 해도 군대 정원이 꽉 차가지고 번호표 받고 들어갔던 아주 어목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드라마 25, 21에 나왔던 백이진처럼 집안이 쫄딱 망한 사례야 뭐 부지기수였고요. 대기업, 공기업 취업에 합격했다가 채용 대기 발령 받아서 출근 못했던 친구들도 많습니다. 합격은 했는데 출근은 못했어요. 펜코 일배 2번남들 비난을 하더라도 사실관계는 똑바로 맞춰보고 하기 바랍니다. 고도 성장의 꼴빨던 세대는 2번남들과 함께 같이 윤씨 찍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노인 세대들도 60대 이상 세대들도 아마 이번에 자산 거품이 꺼지면서 경씨와 함께 큰 코 다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40대가 가장 진보적인 투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 글이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언론사들이 황당한 분석하고 있었어요. 제 글은 정확하게 2020년 12월 29일날 민플러스라는 매체에 올랐었네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한참 전이죠. 사실상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40대만 유일하게 민주당 지지가 나오고, 대선에서도 일방적으로 윤씨를 극혐하는 그런 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자 이준석과 조중동이 세대 포위로 논하며 40대를 경계하기 시작했었죠. 그럼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제1부 불패의 애국대요 한총련을 소환한다. 제3장 반수구세력 콘크리트 70년대생 한총련 세대. 제1번 한총련 소환 무용담이나 추억팔이로 흘러서는 안된다. 제2번 2016년 이후 변화를 이끈 70년대생. 3번 절망을 딛고 각성 행동을 거쳐 결집까지. 4번 똥차들 비키시라. 한총련 세대가 간다. 먼저 1번 내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무용담이나 추억팔이로 흘러서는 안된다. 현재적 의미를 찾아봐야 된다. 이제 제가 높아심에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학생운동은 액션 무협지가 아니고요. 이런 꽃병들은
괴물 잡는 데 놨어야지 다시는 그런 꽃병이 쓰여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13 문항은 정말 재수 없었고요. 그래서 현재적 의미를 찾고 미래를 그려보기 위해서 한중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생이 어떻게 살아왔고 현재 어떻게 반수구 세력 콘크리트가 됐는가? 예, 한번 살펴봅시다. 2016년 이후 변화를 이끈 70년대생, 기울어진 운동장, 열린우리당 1승 전패의 비밀.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202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계열이 180석에 이르는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는데 불과 5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 당시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2004년 첫 승리 이후 모든 선거에서 연패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민주당 지정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네 새누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 때문에 힘들다며 맥반인 소리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1승 전패한 원인은 당시 40대였던 60년대 전후 출생자 86세대 전반부들이죠. 60년 전후 출생자들이 노무현 정권의 탄생까지는 함께했다가 참여정부 중반 이후 대거 새누리당 지지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당시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과 언론들의 노무현 때리기 광풍이 불었고 86세대의 상당수는 진보는 무능하다는 프레임에 속아 이명박근혜 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이들은 계속 수구정당의 지지층이 되어 열린우리당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에 1승 전패의 전적을 안겨줬다. 참고로 현재 수구 언론이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부동산 문제와 무능 프레임으로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것은 2007년 이명박의 정권 전환 추억을 재현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40대가 굳건히 버티고 있어서 수구 꼴통 정권으로 집단으로 정권이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뺏기고 말았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40대는 굳건히 버티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2030 세대한테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정권이 날아가 버렸네요. 나는 위대한 86세대의 신화 87년 6월 항쟁 시기 넥타이 부대의 신화는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키며 끝났다고 본다. 더군다나 이들은 자기들 주식이나 아파트 값을 올려줄 거란 기대에 이명박이 사기꾼인 줄 알면서도 찍었다. 2016년 총선 새누리당 승리 예측 왜 비당한다. 이제 전패의 늪에 빠져있던 민주당이 제1당으로 올라섰던 2016년을 돌아보자. 당시 안철수계가 대거 탈당하며 민주당은 위기에 빠졌고 이때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은 놀랍게도 김종인 할아버지다 할배다. 예, 국힘당의 바로 그분이세요. 2016년 총선 당시 수구 언론들은 당시 야당 지지표는 민주당과 안철수당으로 갈릴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은 당연하고 잘하면 180석까지도 가능하다고 노래를 불러댔다. 여론조사 결과도 새누리당이 40% 지지를 받으며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는 예측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다. 새누리당 과반수는커녕 민주당이 제1당으로 올라섰다. 2016 총선 결과를 놓고 여론조사 기관의 무능함이 지적됐고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파문, 김무성의 옥새 들고 나르샤 등이 새누리당 패배의 원인이라고 지적됐다. 이는 결과를 놓고 원인을 짜맞추는 현상적인 분석일 뿐이다. 나는 당시 결과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빠져있다고 본다. 2016년 총선 결과를 바닥에서 뒤집은 것은 당시 40대에 들어선 한 청년 세대의 표심이다. 2004년 이후 12년 만에 40대가 수구정당을 심판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에는 어렴풋이 느꼈지만 지금 돌아보니 모든 변화를 이끈 동력은 바로 70년대생의 정치적 각성과 결집이다. 86세대들의 착각과 오만 아직도 몰라. 지금은 알 겁니다. 예. 한겨레는 2020년 총선 후 5월 9일자 신문에 총선 결과 분석 기사를 올렸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2030대는 진보, 40대는 반반, 50대 이상은 보수 이렇게 구도가 짜여져 보수 쪽이 유리했는데 2016년부터 50대가 진보 쪽으로 늘어나고 2020년에는 50대에서 진보가 우세하여 민주당 압승으로 끝났다. 40대는 2030에 동조하여 진보로 기울었다.
이런 분석을 했어요. 황당하죠? 잉?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86세대를 위한 한결의 헛다리 분석이라고 평을 해놨습니다. 이런 분석을 두고 전문용어로 헛다리 긋기라고 한다. 일단 2020년 총선 결과는 40대가 결정지었다. 40대가 주연, 50대가 조연인데 조연을 빼고 조연을 놓고 분석하니 당황스럽다. 86세대에 의한 86세대를 위한 헛다리 분석이다. 다음으로 40대가 2030보다 진보 지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어떻게 끌려간다고 분석할 수가 있지? 끌려가는 쪽 힘이 더 강한 것을 물리법칙으로 어떻게 설명하려는 걸까? 그래서 이 기사를 쓴 기자님이 누군지 검색해 보았습니다. 역시나 62년생 서울대 출신. 예측이 맞았습니다. 이는 2020 총선에서 각종 막말 파문으로 미래통합당, 지금은 국힘당이 아닌데 당시에는 핑크당이었네요. 후보 제명을 당한 김대호 씨의 발언과 묘하게 연결된다. 참고로 김대호 씨는 63년생 서울대 운동권 출신이다. 김대호 미래통합당 서울 관악갑 지역구 후보 이러다가 제명됐어요. 깨어있는 50대들, 민주화 세대들의 문제의식은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입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예, 똥86의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저는 평하겠습니다. 세상이 오직 자신을 중심으로 돌고 한국사회 민주화는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착각하는 서울대 80년대 초반 학번들, 이들은 한총련 세대 표심에 대하여 민주화 투쟁도 끝나고 놀기만 했던 X세대가 86세대보다 진보적인 투표를 할 리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는 듯하다. 거대한 착각과 원이다. 86세대는 2016년부터 한국사회 변화를 하드캐리하고 있는 70년대생을 안 보는 건가 못 보는 건가? 변화를 만든 힘은 70년대생 한총련 세대다. 2016년을 왜 기점으로 잡냐? 그때 거대한 변화가 있었죠. 총선이 있었고 그의 겨울에 촛불항쟁이 벌어졌던 그 해입니다. 70년대생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관되게 수구냉전 세력을 극혐하는 투표 성향을 뚜렷이 보이자 언론사들도 당황하는 것 같다. 소골론 입장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물고 늘어지고 무능 프레임으로 공격하면 전화의 86세대로 갈라졌는데 날라리라고 무시했던 X세대는 꿈쩍도 하지 않으니 얼마나 무섭겠는가. 일단 40대가 호남이 민주당 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며 변화를 만든 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40대가 왜 그러는지 원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 같다. 이거는 당시에 2020년 가을쯤에 나왔던 그런 분석 기사입니다. 경향의 특별 분석 기사들이네요. 줄줄이 표지 이야기도 줄줄이 나왔네. 그런데 경향신문사에서 기획기사를 쏟아냈는데 양으로만 밀어붙였을 뿐 내용은 실망스럽다. 저 많은 기사들 중에 이렇게 많은 기사들 중에 말입니다. 한총련이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탈권위주의네, 386에게 술자리에서 영향을 받았네, 노무현 기드네, 대중문화, 소비문화에 영향을 받았네 등등 이런 찌질한 이야기만 잔뜩 쏟아놓고 핵심은 피해간다. 참으로 놀랍다. 70년대생의 20대 시절을 한총련 없이 어찌 설명한단 말인가. 90년대 한총련 출범식에 참여한 대학생들만 연인원으로 수십만이다. 한총련 세대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고 연세대에서 처절하게 짓밟혔는지, 그리고 수골꼴통들이 만들어놓은 IMF 체제에서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쏟았는지 잊어버린 걸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 그래서 내가 똑똑히 알려주겠다. 우리 한총련 세대가 어떻게 절망을 딛고 결집하여 변화를 이끌고 있는지를. 제3, 여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밑줄 쫙! 절망을 딛고 각성, 행동을 거쳐 결집까지. 꺾여진 깃발을 뒤로하고 IMF 이후 생존투쟁. 백이진이 생각나죠. 한총련 춘늘은 96년 연세대에서 잔인하게 짓밟힌 후 97년 복수전을 준비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 86년 건국대 항쟁 이후 87년 6월 항쟁을 맞이했던 것처럼 97년 선명하게 김영삼 타도 깃발을 내걸었으나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꺾였다. 꺾여진 깃발과 감옥에 갇힌 동지를 뒤로하고 IMF 이후 생존투쟁으로 내몰렸다.
하지만 한총련 세대의 밑바탕에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 공동체 문화가 남아있었고 이것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 한총련 세대는 직업의 안정성이 사라진 신자유주의 시스템 속에서 묵묵히 바닥에서부터 열심히 일하며 각 분야의 실무 전문가로 성장했다. 특히 대중문화와 IT 분야, 시민사회운동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네, 연세대항쟁 당시 종합관에서 진압되던 모습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을 보며 절망. 한총련 세대가 숨을 돌 때쯤 6.15 선언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가 시작되었다. 노무현 후보 당선을 보며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청춘시절 투쟁을 보상받는 것 같았다.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으로 이어진 진보정당도 꾸준히 성과를 내며 발전하고 있어 흐뭇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출범과 이어진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을 보며 절망했다. 가장 힘있는 세대라는 86세대는 이미 갈라져 있었고 30대로 접어든 한총련 세대는 아직 대세를 바꿀 힘이 없었다. 사기꾼이 대통령인 세상에서 도는 종교가 되었고 통합진보당은 2012년 총선 후 분당 사태를 거치며 쪼그라들었다. 노무현의 죽음이 있었음에도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에서 국회 과반수를 넉넉히 확보했고 그해 12월 대선에서는 박근혜가 당선되었다. 세월호 아이들로 인하여 각성. 절망에 빠져있던 한총련 세대를 일으키고 각성하게 한 것은 세월호 아이들이다. 2014년 40대에 진입하기 시작한 한총련 세대들은 세월호를 보고 경악했다. 우리가 힘을 키우지 않으면 아이들이 죽는다는 잔인한 현실은 모두를 각성시켰다. 한총련 세대들은 자녀들이 한참 커나가고 있을 시기에 세월호 아이들의 죽음을 보며 분노를 뼈에 새겼다. 그러니 절대로 잊을 수 없다. 세월호 아이들을 보며 각성한 한총련 세대는 반수구 세력 콘크리트가 되었다. 촛불항쟁을 통해 폭발적 행동! 각성한 한총련 세대들은 2016년 총선에서 1차로 행동에 들어갔다. 여론조사 때는 조용히 숨죽여 있다가 투표장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했다. 당시 통합진보당이 살아있었다면 훨씬 더 탕력을 받았을 텐데 최순실 박근혜에게 강제 해산당한 것이 두고두고 원통하다. 다음으로 2016년 겨울 박근혜 탄핵 촛불항쟁에서 한총련 세대의 행동이 폭발했다. 당시 중국에서 막 돌아온 후 광화문에 나갔다가 아이들 손잡고 온 후배들 정말 많이 만났다. 그 중에서도 9위학번 5월대 직속 후배, 아내와 두 아이들, 장인 장모까지 모시고 집회장에 나온 걸 보고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 2017년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대한 힘의 중심에는 아이들 손을 잡고 촛불을 든 한총련 세대가 있었다. 자, 70년대생 결집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승리의 경험을 가진 민족은 계속 전진한다. 그러니 한총련 세대의 직접 행동과 결집은 이제 시작일 뿐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한 가지 충고하자면 앞으로 선거 여론조사 기관들은 40대를 별도 통계치로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번번이 틀린 결과만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한총련 세대는 일반적인 통계 변수를 넘어선 몰표로 여론조사 기관들을 두고 괴롭힐 것이다. 청춘시절 슬라임 패배를 안고 묵묵히 자신이 진지를 지키며 살아온 것들이여 함께 가자.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더라도 청춘시절 우리의 꿈 자주민주 통일을 완수하자. 네, 똥차들 비키세요. 한총련 세대가 갑니다. 수구냉전 세력 당신들 큰일났다. 한총련 세대가 결집하였으니 이제 수구냉전 세력들 핏똥싸게 생겼다. 우리는 수십 년간 빨갱이라고 얻어맞고 다녔기에 웬만한 이데올로기 공세로는 눈도 깜빡하지 않는다. 20대 시절 연세대에서요 5일간 쫄쫄 굶으면서도 초코파이 하나로 20명이 나눠먹고 10여 대의 헬기, 최루핵과 최루탄, 경찰 특공대와 3만 병력에 맞서 싸운 투지를 안고 40대 연륜과 경까지 장착했다. 50대로도 들어갔고요. 늦바람이 무섭다고 하더라. 브록을 넘어 행동하고 결점했기에 삶이 다하는 날까지 정치적 신념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구냉전 세력 당신들 큰일났다. 똥차들 비키시라. 한총련 세대가 간다. 한총련 세대는 실무 현장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전문성, 디테일이 강하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개인주의가 공존하는 90년대 청춘을 원해 다양성을 수용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감성이 교차하는 90년대 대중문화를 창조하며 문화적으로도 풍족하다. 대중문화 분야에서 탄탄한 힘을 자랑하던 한총련 세대가 이제 정치적 각성과 결집까지 이뤄냈다. 70년대생이 인구구 주상 숫자도 제일 많다. 누가 우리를 막겠는가. 똥차들 비키시라. 한총련 세대가 자주통일 시대로 쭉 나간다. 네, 대선 전에 썼던 글이라 대선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죠. 예, 제가 40대가 결집했으니 기울어진 운동장을 60대 이후가 기울어뜨렸던 운동장을 40대가 몸빵으로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 놓았으니, 평평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며 힘 빠진 분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힘 빠질 필요 없다고 봐요. 네, 한총련 세대 지금 탄탄히 흩어지지 않았고 대선에서도 우리의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지 않았나요? 앞으로 펼쳐질 미국 패권 붕괴, 그리고 다극화된 국제 질서 속에서, 그리고 가속화될 자산 거품 붕괴 시대에 우리 한총련 세대의 경험과 연륜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총련 세대가 이러한 경험과 연륜을 안고 우리 사회를 자주와 통일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한총련 세대 여러분, 힘냅시다. 그리고 우리 개혁의 딸들, 그리고 아들들, 우리와 함께 좋은 세상 만들어 봅시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